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오늘은 방문요양 재가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한 방문요양 기자를 꿈꾸고 있는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궁금했던 사항을 정리해 봤는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디어나 유튜브에서나 이런 데 알려진 거하고 다르게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현재 3년째 되었습니다. 3년이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어떤 일들이 보통 생기죠? 방문요양 센터를 몇 년간 운영하면서 보면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르신들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허투루 일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읽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도중에 한눈을 보호사께서 팔았나 봐요. 그래서 보행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르신께서 낙상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대요. 산책하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어르신 옆에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잠깐 멀리 딴 데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어르신과 거리가 벌어져 버렸고 어르신이 그만 헛짚으면서 낙상을 했는데 그게 하필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된 거죠. 대표님도 이 기사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물론 요양보호사도 잘못이 있죠. 어르신과 거리를 멀리 둔 상태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가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안 좋은 기사인데 요양병원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던 요양보호사께서 어르신이 음식을 삼켰는지 제대로 안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고 밥하고 반찬을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권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이 막혀서 질식사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보호사는 시기를 잘 주려고 노력하신 거고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르신이 제대로 삼키지 않았다라는 있던 주의를 관찰하는 이런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도 어린애들한테 밥 먹을 때 삼켰는지 확인하면서 밥의 속도를 조절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나요?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해봐라고 하면은 아도 해보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삼키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그게 잘 안 되면서 해보라고 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보호사가 그 어르신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어르신들을 입에다가 넣어드리고 이런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 어르신 드셨겠지 싶어서 주셨을 텐데 그게 큰 이런 기도를 막히게 하는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그렇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사실 돌보시는 업무 범위가 되게 넓은데 어르신들한테 어떠한 돌봄을 제공할 때 주의해야 될 만한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저희가 아무래도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매번 교육을 하긴 해요. 원래회의나 직원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6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가 어르신은 식사를 하실 때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숙이고 식사를 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부 어르신들은 식사를 하실 때도 그렇고 고개가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식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목을 못 가는 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뒤에다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뭘 받치고 할 때 고개가 아무래도 뒤로 제쳐지게 되죠. 그 외에도 일부 어르신들은 평상시에도 고개 자체가 뒤로 제쳐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병원에서를 보시면 돼요. 병원에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베개 빼고 고개를 뒤로 누인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면 식도가 닫히고 기도가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음식을 들어가게 되면 그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폐렴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의 자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고개의 방향에 따라서 식도와 기도의 이런 걸 잘 알지 못하고 무작정 음식을 권장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조심할 내용이 뭘까요? 네,
두 번째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처음 말씀하셨던 첫 번째 그 뉴스 보도처럼 실제로 근무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휴대폰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죠. 저희도 주의를 주고 있죠. 방문요양센터다 보니까 어르신하고 요양보호사가 1대1로 돌봄을 제공하는 중이니까 저희가 근무하는 모습을 매번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직원회의, 그러니까 원래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면 근무 중에는 휴대폰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무 중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와상 어르신들이나 말씀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 아니면 어르신이 주무시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이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긴 하세요. 근데 급한 경우가 아니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근무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아예 안 된다, 불가하다 이런 게 아니고 자제를 요청하는 거죠. 응급 상황이나 꼭 다들 직장 다니지만 직장 다니면서도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짧게 통화하고 말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주된 업무가 어르신 돌봄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휴대폰 사용을 최대한 줄여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휴대폰 사용은 모든 일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지양해야 되는 행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근무할 때 어르신한테 항상 중점을 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아이들도 그렇죠. 한눈판 순간 그렇죠. 사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이 아이처럼 산만하게 사고를 일으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팡이를 보행을 하거나 밑으로 이렇게 혼자서 걷는 분들도 항상 낙상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실제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체위 변경하는 와상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거동이 일부 가능한 어르신들도 늘 낙상을 조심해야 돼요. 고의로 어르신을 밀어서 넘어뜨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 도중에 낙상이 발생되게 되면 어쨌건 아예 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르신 안전이 1순위라는 것을 늘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도 요즘에 길을 가다가 마트나 사람 많은 곳을 가다 보면 걷는 게 되게 불편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요양보호사 분들의 그런 거랑 무관하게 이제 다니시는 건데, 보호사님들의 근무 외에 이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다 혼자서 넘어지면 어떡해요? 혼자서 넘어지면 솔직히 그런 방법은 저희가 어떻게 하긴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긴 하세요. 근데 어르신이 혼자만 사는 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설령 어르신이 밖에서 혼자 넘어졌다 하더라도 보통은 넘어지고 나면 우리 보호사님들한테 파스를 붙여달라고 한다든지 막 이래요. 그러면 어디 다치셨어요? 물어보면 어제 밖에서 넘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르신이 보호자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달라 하더라도 꼭 다이렉트로 얘기하기 어려우면 센터한테라도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보호자가 어르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돌아서라도 보호자한테 꼭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일에 본인 책임을 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 오해 소지하고 책임 소재까지 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혼자서 넘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하지 않고 원인이 보호사한테 있다고도 따지려고 하는 보호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굉장히 애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는 체력을 좀 분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 댁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처음 어르신 댁에 투입이 되게 되면 근무 환경이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 어르신 상태라든지 이런 게 눈에 거슬리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내가 오늘만 일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체력을 분배를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 근무하게 말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를 쓰고 오늘 안에 끝내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기를 쓰고 하다가 번아웃이 되게 되면 다음에 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양보호사도 어르신 댁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르신이나 보호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는 걸 원하는 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체력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오늘 할 거, 내일 할 거, 모레 할 거 스케줄 짜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번아웃이 오면 작업자 자체도 문제지만 그 작업의 대상도 문제가 돼서 그런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인 보호사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되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지간하면 그 패턴에 맞춰가는데 집이 좀 많이 지저분하다든지 어르신 상태 케어가 좀 한동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어르신 위생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가락 사이에 막 때가 껴있다 하더라도 원래가 기를 쓰고 제거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고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고 길게 보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시 좀 경험도 쌓여야 되고 그래야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5번째는 또 어떤 게 있죠? 네, 5번째는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를 정확히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원래비 할 때도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라라고 말씀드리고, 근로계약 할 때도 다시 언급을 드리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어르신이 와상 어르신에도 불구하고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를 청소한다든지 보호자 방도 청소한다든지 막 이러는데, 한두 번 해주면은 보호자분들은 당연스럽게 요구하게 돼요. 설령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해주면은 아, 해주나 보다 하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보호사 일은 여기까지다 라고 딱 선을 긋고 하기에 애매한 상황이 있거나, 또는 어르신 몸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또 그걸 거절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센터장님도 그렇고 여러 미디어에서도 보호사 일은 여기까지고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해도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이 생각보다 많은가 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바라게 될 수도 있어요. 요양보호사를 오랫동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A라는 요양보호사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해줬어요. 그리고 B라는 요양보호사는 또 저런 걸 해줬어요. C라는 요양보호사는 저런 것도 해줘서 상호도 닦아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마치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아닌 일까지 이것저것 그것저것까지 다 해주는 걸로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교체가 되게 되면, 아니 왜 이전 요양보호사는 다 해줬는데 안 해주냐고 하면 그렇지. 괜히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내 몸만 갈아넣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다음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히 내 일만 하시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님을 인사시키러 갈 때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장소를 서로 짚기를 해요. 서로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지 가장 얘기하기가 수월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다면 센터에다 말씀을 하셔야겠죠. 아, 그럼 센터장님께서 그런 업무 범위가 좀 애매해지는, 소위 말하면 배려가 권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 중재를 좀 해주실 수 있겠군요. 센터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긴 해요. 솔직히 센터장도 말 꺼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죠. 이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요양보호사는 그 말을 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어르신하고 1대1로 항상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센터에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보호사가 내가 해야 될 업무 범위는 여기까지다 라고 잘 인지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르신 댁에서는 그레이존이라고 하죠.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해주자, 또는 맞아요. 비교질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센터장님이 중재를 해주신 형태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러더라고 해도 어르신께서 이거 좀 해주면 안 될까 하면 해주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하다 보면 본업인 보호 업무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고 에너지 분배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허다할 텐데 센터장님께 잘 알리고, 센터장님의 업무 스트레스는 커지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중재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근무 중에는 개인 업무를 삼가하셔야 됩니다. 어르신이 만약에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셨어요. 진료 보러 간 김에 나도 감기 기운인데 나도 진료를 볼까? 그래서 같이 진료를 본다든지, 어르신이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심부름을 간 김에 뭐 집에로 들른다든지, 아니면 잠깐 본인 일을 보러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업무 시간에는 이제 어르신과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개인 업무를 업무 시간에 하시면 안 돼요. 병원 같이 가서 같이 진료받는 건 좀 선 넘었네요. 소위. 아, 네,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런 이제 절차상의 과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 진료 볼 때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봐요. 결론은 조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온갖 핑계를 대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록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 환수가 됩니다. 어르신 돌봄 시간에는 그냥 어르신한테만 집중하세요. 아, 오늘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궁금했던 대표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긴 시간 질문을 하고도 센터장님께서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제 생각에는 그 보호사분들 그리고 어르신분들 간에 정말 무수하게 많은 갈등, 무수하게 많은 뭐 훈훈한 얘기들이 혼재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각자 자기들의 역할과 자기들의 위치에 맞게 서로 요구사항을 잘 조절하면서 이행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알아두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보호사로서도 일을 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어르신들도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다음에 또 좋은 자리로 여러 가지 또 질의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